잔상이 모여들고 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바닥에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이미 제사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가는 길은 이 길뿐이야. 속도를 내보자. 나에게 맡겨줘요. 지긋지긋한 잔상의 망령이 아직도 제사장까지 코앞이야. 단숨에 해치우자. 빛에 이끌려. 헷! 신이시여, 제 죄를 용서하소서. 이건 신께서 내리신 시험인가? 아무리 가혹한 징벌이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참아낼 거야.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의 죄업에 대한 수도회의 판결 따위로 우리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용서할 생각은 없는 것 같군. 하지만 위험과 역경이 연이어 다가온다는 건 우리가 빛날 시간도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지. 브렌트는 움직임이 빠르니까 다른 잔상을 처리해주세요. 여긴 로코코한테 맡기시고요. 좋아. 근데 보통 명령을 내리는 건 항해사보다는 선장 쪽 아닌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거예요. 불만이 있다면 브렌트가 술을 숨겨놓은 곳을 극단 멤버들한테 폭로할 거예요. 맡겨만 주시죠, 1등 항해사님. 이제 저 녀석의 죄업을 갚게 할 때예요. 나에게 맡겨줘요. 마지막 기회. 속전속결. 효과가 있었으면 빛과 함께 사라져라. 하! 진정해. 네 의리는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다고. 저깟 도마뱀만한 게 어떻게 이 몸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 아깐 주파수를 소화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만 붙였을 뿐이라고. 아깐 진짜 위험했어. 저 녀석이 크앙 하고 내뿜는 불꽃이 너한테 명중하려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저 녀석 몸에서 잔상의 주파수를 감지해서 곧장 달려들었지. 뭐 이깟 잔상의 주파수를 먹어치우는 것 정도야. 이 몸한텐 식은 죽 먹기니까. 근데 문제라는 게 없으면 꼭 생기는 법이더라고. 신나게 먹다가 도저히 삼킬 수가 없단 걸 깨달아 버린 거야.
맛없는 건 아니었지만 내 뱃속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점은 저 녀석의 주파수에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거지. 전에 나한테 금주에 있을 때 잔상이랑 공감한 적이 있다고 했었지? 그땐 일부러 한 게 아니었지만 혹시 저 덩치 큰 녀석이랑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 몸만 믿어. 절대 널 해칠 리는 없으니까. 게르히놈, 가여운 영혼이요, 죄를 지내 넋을 위로하는 이가 아무도 없군요. 이제 당신은 신성한 사명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구원의 길을 관리해 주십시오. 당신은 마지막 심판의 불꽃이 되어 죄 있는 영혼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향락에 빠진 자들에게 불꽃의 세례를.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절대 우리의 순수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잔상의 주파수가 계속 천천히 약해져서 파멸로 치닫고 있어요. 잔상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주파수를 삼켜서 자신의 주파수를 보충하는 것뿐이에요. 이 무덤의 섬에는 흑조와 바다 한계의 영향으로 대량의 잔상이 모여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잔상들의 주파수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해야 했죠. 그치만 만약 방랑자가 방금 본 게 진짜라면 그건 수도회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고룡의 주파수를 억압하고 조종한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받은 고룡의 의지 때문에 주파수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진 거고요. 수도회의 법령으로 모든 존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사형 집행자의 모습으로 차츰 변한 거로군. 전에 있었던 전투 때 전장에서 이걸 발견했어. 잔성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 거야. 어? 너도 그 녀석들을 알고 있구나? 그럼 나눌 얘기가 제법 되겠어. 우리 극단은 평소에는 주변 섬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걸로 생활비를 벌기도 하고 때로는 상선단의 호의 의뢰를 받기도 해. 그러면서 우리는 잔성의 녀석들과 많이 접촉했었어. 처음에 그 녀석들은 주변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선을 약탈했었어. 하지만 카니발이 다가올수록 녀석들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졌지. 한 해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거야. 방랑자, 우리가 만났을 때 널 습격했던 회유의 고래 기억나지? 너랑 헤어진 후로 우리는 한동안 항해를 했어. 녀석의 행방을 추적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지. 이건 우리가 회유의 고래의 꼬리에서 찾은 거야. 저번 전투 때 발견한 것과 똑같이 생긴 피안화지. 안타깝게도 그 후 회유의 고래는 우리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버렸지만 이걸로 잔성회가 이미 회유의 고래에게 손을 댔다는 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방금 우리가 고룡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유의 고래가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도 잔성회의 짓일지 몰라요. 카니발은 수호신과의 공명의식이었다고 해요. 카니발에서 1위를 차지하면 기적을 일으켜 수호신과 소통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네가 리나시타에 처음 와서 카니발과 수호신의 전설에 대해 궁금한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여기까지 모험을 하면서 온갖 역경을 겪고 수호신을 찾아오다니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극단은 줄곧 카니발에서 월계관을 차지하려고 했어. 누군가가 카니발을 망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만약 그 녀석들도 네 적이라면 우린 뜻이 맞는 벗이라고 할 수 있겠네. 방랑자, 전에 화선에서 우리 극단에 영광의 월계관을 얻은 멤버가 있다고 했었지? 아쉽게도 그땐 그 멤버가 우리랑 같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너랑 만나게 해줄 수가 없었거든. 지금 우리 아지트에 머물고 있으니까 수호신에 관한 단서는 그 멤버한테 물어보면 돼. 극단의 아지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가자. 이 정도 모험을 했는데 잠깐이라도 쉬어줘야지. 여기라면 이제 안전할 거야. 이곳이 바로 살아남은 모든 우인들이 함께 건설한 아지트, 세상 변두리의 지상 낙원이야.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잖아. 무덤의 섬은 워낙 인적이 드문 데다가 바다 안개라는 천연 장벽 때문에 수도회의 사절도 감이 오지 못하니까 완벽한 은신처라고 할 수 있지. 덕분에 쉽게 숨을 수 있는 동시에 바다 안개 자체가 가져오는 영향도 만만치 않지만요. 맞는 말이야. 우린 일단 그 바다 안개의 영향부터 처리하도록 할게. 월계관을 얻은 적 있었던 멤버의 이름은 바도리오야. 아지트 맨 안쪽에 막사가 있어. 관심이 있으면 우리 쪽 다른 멤버들하고도 얘기해봐. 우린 일이 다 마무리되는 대로 너한테 합류할게. 브렌트 형, 돌아왔구나. 아까 바다 안개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는데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소몰이야. 바다 안개 속에는 한때 이곳에 살았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다들 화선의 선원이었어. 내 기억으로는 너도 선장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맞지? 바다에 나가면 뜻밖의 상황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거야. 바다 괴물, 폭풍, 소용돌이. 이때 네가 믿을 수 있는 건 손에 쥔 조타륜과 선원들 뿐이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선원들은 든든한 네 지원군이야. 그리고 선장의 책임은 큰 장애물을 용기 있게 뚫고 선원들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고. 알겠어. 극단의 형이랑 누나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까 날 보호해 줄 거야. 나도 용감해져서 믿음직한 선장이 될래. 훌륭해. 이런 용기만 있다면 넌 이미 극단의 선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야. 우선은 자신의 선장부터 돼보자. 자, 이 책은 용감한 자에게 주는 상이야. 전설의 선장 스페로우 동화책이잖아. 고마워, 브렌트 형. 근데 형, 있잖아.
극단 사람들이 마시는 극단 열도 주스. 나도 나중엔 마실 수 있을까? 아, 그건 말이지. 그건 비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장을 위한 상이야. 네가 용감한 선장이 되면 자신만의 열도를 가질 수 있어. 꼭 그럴 수 있게 노력할게. 등불꽃을 원료로 발효와 증류, 숙성을 거쳐서 만든 음료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극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빚는 건데 취향에 따라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열도가 있어. 클램 코인 몇 개면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마시는 몇 안 되는 음료야. 극단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각자 자신의 이상과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배를 몰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기도 해. 그들이 떠났을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바다 안개 속에 기억되겠지. 물론 우리는 떠난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약속한 장소를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결국 여기도 항로의 종착점이 아닌 자유로운 항구일 뿐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자기 이름과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남기면 우리가 그걸 연극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멤버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불먹는 베리아티, 타고난 야경꾼 토스카니니, 물고기 도살자 페르난도. 아직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이름과 이야기들이야. 기회가 되면 꼭 책으로 내보고 싶다니까. 한 무리의 극단원들이 가고 그리고 또 신입들이 들어오고 이 나날의 끝이 오긴 할까? 어린애가 버릇없는 말을 해서 그렇다나? 내가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야. 머크리 성당 앞에 있는 수호신의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다들 수호신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어째서 저걸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난 수도에 의해 순례선으로 끌려갔어. 그때 난 그게 단지 위대한 모험이라고만 생각했었지. 순례선에서 난 다른 우인들의 손에 자랐어. 그분들은 바다를 항해하면 을에 부족하기 마련인 물자를 최대한 나한테 나눠주셨고 착한 마음과 웃음으로 날 위해 그 오해를 이어나갔지. 하지만 나는 그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연이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때부터 나는 맹세했어. 다시는 이 선량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모험이 휴식을 필요로 하고 배가 연안에 닿아야 하듯이 우리 역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어. 항로의 끝인 이 황폐한 땅에서 나랑 다른 우인들은 잔상들의 손에서 영지를 빼앗은 다음 순례선의 시체에서 물자를 찾아 모아 조금씩 이 항구를 세우기 시작했지. 어찌됐든 인생은 항상 앞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아무리 기나긴 밤이더라도 밝은 낮이 찾아오는 법이거든. 아이고 젊은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네. 한창 뜨거울 나이인 사람이 왜 그리 번듯하게 앉아있나? 수도에 널리고 채이는 석고상 마냥 무미건조하게 말이야. 전 단지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이게 정말 추방이라면 전 다시는 라군나 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 도시로 돌아가 봤자 수도의 감시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걸세. 모두 이미 예전에 겪었던 일이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사는 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공연은 반드시 휘황찬란한 무대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라군나 사람이라면 낡고 허름한 천막 안에서도 가장 멋진 연극을 연출할 수 있는 법이지. 보게, 나도 지금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이래봬도 소시 쪽에 카니발에서 월계관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고. 설마 당신이 바돌이요? 맞네, 내 손모가지를 걸고 보증하지.
내 공연이 끝나는 순간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반짝이는 월계관이 내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네. 그러고 나서 어떤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 난 알 수 있었어. 그건 바로 그분의 목소리라는 걸. 나는 그분에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날 괴롭혀왔고 인류의 머릿속에 영원히 맴도는 철학적인 난제를 물었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까요? 라고. 그러자 하늘의 소리가 말씀하셨다네.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어선 안 됩니다. 저라면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일까? 그 말 속의 깊은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네. 내 깨달음이 부족한 모양이지. 어릴 때부터 난 그런 깊은 교리는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데만 열중했거든.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수호신의 인정을 받은 당신까지 수도회에서 쫓겨난 거죠? 내가 월계관을 차지한 것은 성녀가 재위하면서 대대적으로 카니발이 추진되던 시대였다네. 성녀의 지휘 아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때였지. 사람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도시에 무대를 설치하고 온갖 분야에서 세심하게 공연을 준비했어. 눈부시게 장식한 가게는 말할 것도 없지. 비바람이 부는 밤에도 광장에서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네. 심지어 그때는 공연 중에 시대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요소가 숨겨져 있기도 했었지. 그걸 예리하게 눈치챈 성녀는 그걸 귀담아 듣고 판단의 정책을 개혁해 나가기도 했네. 우린 아직도 그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네. 성녀께서는 언젠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난다면 거창한 무덤도 무거운 애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 그저 가장 성대한 카니발로 배웅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정말 멀리 떠나버리셨지. 수좌가 그 자리를 이은 후로 성녀를 애도한다라는 명목하에 카니발에 대한 온갖 금지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게 정말 성녀께서 원하는 걸까? 카니발의 주도권은 점차 수도회로 넘어가고 연극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경문극이 지배하게 됐지. 그해 카니발에서 나는 항의의 표시로 곤돌라에서 밧줄을 서서 자유광장 시계탑까지 갔고 그 꼭대기에서 또 와이어를 써서 비살리아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다네. 그 다음에는 수도의 라과디어로 변장해서 수도의 성직자들을 속이고 와이어를 따라 수련의 옥상으로 올라갔지. 수도의 연극이 반쯤 진행되고 있을 무렵 나는 케루브를 타고 탑 꼭대기까지 오른 다음 구름 제조기로 라군나 성 전체에 꽃을 뿌렸다네. 그 장면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 케루브가 점점 더 높이 날자 성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금분홍색 비가 3일 밤낮으로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지. 수도의 성직자들은 길 주변의 꽃들을 치우느라 애를 먹었고 결국에 비가 온 뒤에야 깨끗이 씻겨 내려갔어요. 뮤지컬을 개조해 만든 그 구름 제조기는 지금 쓰이는 무대 장치의 원형이 되기도 했죠.
다 옛날 일이지. 나도 내가 무슨 죄로 쫓겨났는지는 아직도 모르니까. 무슨 줄타기 죄려나? 난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이젠 자네들의 시대야. 구속받지 않는 야생 토끼는 언제나 늑다리들이 세운 울타리를 뛰어넘으니까. 하지만 우리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회에서 떠들어대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결국 떠돌다가 외로운 넋처럼 이름 없이 서서히 죽어갈 테니까.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요. 수도회가 우리를 쫓아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노래할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추방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결말이 있어요. 죽음도 그중 하나겠지만 그게 종착점은 아니에요.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수도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결말일지도 몰라요. 수도에는 우리가 존재했던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릴 먼지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바다로 가라앉히려고 하지. 그렇지만 우린 보란듯이 아주 통쾌하게 살아갈 거야. 극단 멤버들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우리를 떠나간 건 결코 아니야. 그들이 남긴 업적과 노래는 여전히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고 우리의 말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폭풍의 바다에 떠도는 잔상들마저도 우리 이름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 그래, 맞아. 설령 도시 안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게 됐더라도 난 리나 시타의 가장 신비로운 전설이 되고 말 거라네. 그래서 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관짝 안에서도 노래를 부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노래하는 종달새가 되는 것도 좋겠구먼. 어이, 브렌트! 이것 좀 보게. 공연에 쓸만할 것 같지 않나? 올해 카니발에 써먹어보는 건 어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소시적 추억들이 떠올라서 그때 연극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졌지 뭔가. 신이 내린 날개가 없어도 우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고 보니 젊은이 덕분에 이제야 알게 됐어. 어떻게 내려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구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극단 멤버들은 공연을 위해서라면 좀 대담한 행동도 자주 하곤 하거든. 저번에 고룡과 했던 싸움이 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바도리오 씨가 동굴 위에서 마구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우선 바도리오 씨를 구할 방법부터 찾아야 돼요. 방랑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헬로한테 쓸만한 소품이 있을 거예요. 이 구름 제조기는 구름 쿠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로 바도리오 씨한테 다가갈 수도 있고 바도리오 씨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단원들이 구름 제조기의 부품 몇 개를 가져가서 일단 그분들을 찾아서 가져오는 게 먼저예요.